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안된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일부 언론사의 출입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김 전 장관 측 인사들은 A4 용지로 작성된 명단을 들고 언론사별로 출입을 통제했다. MBC, JTBC 외에도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KBS, 채널A, MBN, OBS, 그리고 본지 등 여러 언론사가 출입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 시작 전부터 출입이 제한된 언론사 기자들과 주최 측 간의 언쟁이 벌어졌다. 출입 제한에 항의하는 기자들과 나가달라는 주최 측이 대치하는 동안 현장 상황은 휴대전화와 카메라로 촬영되었으며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 요청으로 출동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결국 출입이 거부된 언론사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에도 주최 측은 출입 제한 방침을 유지했고 기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정작 기자회견 내용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지만 주최 측은 유튜브 채널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초청 명단에 포함된 일부 언론사는 기자회견에 자발적으로 불참했다. 스비스 기자협회는 언론사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 중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정 언론사 취재 불허를 비판한 언론단체의 성명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김용현 장관을 내란범으로 단정했다며 이는 명예와 자긍심을 심각히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5일 긴급 성명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을 철회하고 내란 관련 범죄자들이 언론을 선동이나 정당화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며 취재와 보도 거부를 촉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윤석열 주장 답습한 김용현 수사 거부와 여론전도 유사. 내란 주요 임무 수행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숙의 중요임무 수행자, 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수사를 거부하고 여론전을 벌이는 방식 또한 두 사람이 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지속적인 공직자 탄핵 시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물랑케 하는 내란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를 중대한 내란 시도로 규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야당이 국정 및 수사 무력화를 시도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계엄을 준비했다면 병력을 사전에 투입하고 국회를 완전 통제하며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계엄령 해제 여부 건의안 처리를 막지 않았고 병력 투입 규모도 경고성 계엄 목적 달성조차 어려울 만큼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의 정면으로 모순된다. 더불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병력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실패한 계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 또한 생략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꼽으며 소송과 수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특별한 조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
검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관위는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 없으며 국정원에 전산장비 접근 권한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차원에서 원점 타격 검토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를 내란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김용현 역시 구속 이후 모든 수사를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궤변을 반복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선출 표결 거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엄호 지속.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하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화를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도 여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불참 결정을 확정지었다. 실제 표결에는 조경태, 김상우, 김혜지, 한지아 등 4명만 참석했으며 당론 채택 절차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당론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주체로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며 전체 9명 중 3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조항임에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회 목 3명의 추가 임명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 추가 위촉으로 징계 처분이 무효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한 대행의 기자회견 내용은 옳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선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 일변도 행보에 대해 당내 비판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을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하며 계엄은 잘못이고 탄핵은 반대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 의무가 있음에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총 분위기에 대해 자유로운 발언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소장파 의원들의 불참 이유로 답답함과 절망감을 언급했다.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의 국정 인질 탄핵 협박 규탄 대회를 열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을 위해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만약 27일 탄핵안이 재적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 의심판 및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